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쉬워서 보상이 없어도 지속이 가능합니다. 님바. 지난 시간에 이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눌러주세요. 먼저 마인드셋, 행동의 근간이 되는 마음가짐, 딱 3가지만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 하면 안 돼보단 하지 않아라고 하기.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건 무언가 결핍시키는 거죠. 다이어트는 특정 음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이 두려움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약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새롭고 좋은 것을 삶에 더하는 거죠.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대신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를 선택해요. 남이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요구할 때 아니야, 난 먹고 싶지 않아 하고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거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보다는 체중 유지를 목표로 하기.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체중 감량을 시도할 경우 실제 필요한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해 압박감을 느끼기 쉬워요. 이런 압박감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뒤떨어진 못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결핍적 사고방식은 특정 음식을 줄이게 만드는데, 이전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음식을 줄이고 굶고 안 먹고 가면 결국 나중에 체중이 더 늘어난다 했죠. 우리는 음식을 줄이지 않을 거예요. 대신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을 거죠. 세 번째, 수치심보단 자율성. 수치심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실망감이에요. 어떤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끼면 역설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치심은 자아를 취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자아는 기분 전환을 하려고 더 수치심을 느낄 행동을 선택하거든요. 비디오 게임을 과하게 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면 오히려 비디오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을 빼기 위해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요. 음식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꼭 먹어야 하는 것. 먹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게 아닌 무척 즐거운 일입니다. 자, 이제 음식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정크푸드 금지하지 말기.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질 수 없으면 더 갈망하게 돼요. 특정 음식을 금하면 그 음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내가 좋아해서 끊지 못한 정크푸드는 아주 조금씩 양을 줄여나갈 거예요. 한 입 덜 먹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거라고 했죠. 식생활에 있어 완벽주의를 추구하기보단 사소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합시다. 두 번째, 만들기 쉽게 하기. 가공식품을 즐기는 이유 중 하나는 먹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으려면 최대한 먹기 편해야 하죠. 근데 채소는 가격도 비싸고 너무 빨리 상하죠? 고로 냉동 채소를 삽시다. 영양분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디저트는 냉동 과일을 적극 활용해요. 망고,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등. 가공된 감자칩보다 훨씬 몸에 좋고 체중 감량에도 좋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귀찮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럼 건강식 배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봐요. 당장 좀 비싸게 느껴질 순 있지만 나중에 들어갈 병원비를 아낀다 생각하면 훨씬 남는 장사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소한 습관 추천. 여기서 딱 하나만 골라해보도록 해요. 과일 1인분 더 먹기, 신선한 채소 1인분 더 먹기, 사소하지만 건강한 음식으로 하나 바꿔 먹기, 아침 식사를 건강에 좋은 식사로 챙기기, 물 한 잔 마시기, 한 입 베어물 때마다 30번 씹기. 다음은 운동 전략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운동 프로그램보다 약 198배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막 땀 뻘뻘 흘리는 험난한 무언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매일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고로 우린 일상 속에서 활동적인 삶의 방식을 늘리는데 초점을 둘 겁니다. 첫 번째, 움직이며 일하기. 앉아서 일하다가 잠깐 서서 일해봐요. 높이가 조절되는 모션 데스크가 있긴 한데 꼭 비싼 제품 쓸 필요는 없어요. 종이박스 여러 개 겹쳐 탑사한 다음에 컴퓨터 밑에 두면 그게 바로 DIY 공짜 모션 데스크죠. 다만 처음부터 오래 서서 일하려고 하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서서히 시간을 늘려나가도록 해요. 또 서 있을 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조금씩 자세도 요리조리 바꿔주고요. 서서 일하는 게 어렵다면 시간 정해놓고 잠깐 일어나 몸을 움직이거나 신나는 음악을 하나 틀고 춤추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사소한 습관 추천. 여기서 딱 하나만 골라해보도록 해요. 윗몸 일으키기 1번, 팔 벌려 뛰기 10회, 제자리 뛰기 30초, 런닝머신 뛰기 30초, 노래 한 곡 틀고 춤추기, 계단 한번 뛰어 올랐다 내려오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헬스장에 나타나기만이라도 하기, 30초 인터벌로 운동하기, 운동 비디오 틀기,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서서 일하기. 세 번째, 짧지만 강렬하게. 만약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할 마음이 있다면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간헐적 고강도 운동, 인터벌 운동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건 최고의 운동은 나에게 맞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인터벌 운동이 살 빼기엔 좋아도 나에겐 안 맞을 수 있어요. 체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도록 해요. 여러분이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고강도 운동은 매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고 나서 꼭
푹 잘 쉬어줘야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벌 운동으로는 계단 오르기가 있어요.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마구마구 계단을 오르고 쉬는 거죠. 또는 15에서 60초간 전력을 다해 운동한 후 5분간 쉬는 방법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운동의 1차 목적은 건강한 삶입니다. 지방 감소, 탄탄한 몸매는 건강한 삶에 따라오는 선물 같은 거죠. 이제 앞서 배운 전략들을 적용해 볼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 같은 활동 기반, 몇 시에 한다 같은 시간 기반, 하루 중에 아무 때나 한다 같은 유연한 방법, 내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습관을 정해봐요. 이때 가능하면 벽에다 커다란 달력을 사서 붙이고 직접 습관 시행 여부를 손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디지털 앱 추적보다 물리적 표시를 추천하는 건 매일의 작은 성공을 내가 제대로 실감할 수 있고 눈에 띄는 큰 달력에 적다 보니 까먹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처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소한 습관 6개를 선택하고 번호를 붙여요. 그리고 매일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번호의 습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신선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습관하려니 하기가 싫어요. 정말 사소한 습관 맞나요? 고작 이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작게 수정해요. 자꾸 습관을 깜빡해요. 활동 기반이었다면 시간 기반으로 바꿔봐요. 어쩌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습관은 한 번에 2개에서 3개가 딱 좋아요. 최대 4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보너스 랩 안 하는데요. 보너스는 보너스일 뿐 사소한 습관만 해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사소한 습관이 과정으로 이어지기엔 너무 작지 않나 확인해요. 예를 들어 글을 쓰는 게 목표인데 선택한 습관이 단어 하나 쓰기면 글쓰기라 보기엔 너무 작죠.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써야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습관 후 보상해줘야 해요. 일반적인 습관 형성 과정은 신호, 행동,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사소한 습관의 경우 보상이 필요가 없어요. 성공 자체가 본질적 보상이 되거든요. 사소한 습관은 너무 쉬워서 보상이 없어도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자, 여기까지 책 습관의 재발견 다이어트를 영상 2개에 걸쳐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팔 힘이 없어서 윗몸 일으키기 1개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땅에 대고 윗몸 일으키기 하나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딱 1개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무릎 대고 윗몸 일으키기는 어느 정도 하게 됐고 지금은 무릎 떼고도 윗몸 일으키기 1개를 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도 사소한 습관 꼭 하나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님바였습니다.